네, 속속 오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부터 영유아 교육 포럼 발족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팀장 백병환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네네. 지금 계속 오고 계셔가지고 아마 중간 중간에 이렇게 좀 인사 소리가 들릴 것 같은데요. 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이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현장뿐만 아니라 지금 불참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관심 가지신 많은 분들이 지금 유튜브 생중계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영유아 교육 운동의 그 저희 가치와 방향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발족식은 기존 영유아 포럼을 개편하고 포럼 위원을 위촉 구성하여 운동을 더욱더 본격화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그동안 영유아 교육 포럼은 다양한 의제를 현장에 제시해 아동 발달에 부합하는 양질의 교육이 정착되는 것과 영유아의 권리 신장에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8일 유보 통합을 위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낸 것은 근래의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성과인데 앞으로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예, 유보 통합이 본래의 의도에 맞게 정착하도록 이끄는 일 본격 착수해야 하며 또 점점 더 변칙적으로 확대되어가는 영유아 사교육에도 적절한 연구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영유아 교육 포럼 아래 영유아 사교육 포럼을 별도 신설하고 함께 중지를 모아 운동을 이어갈 포럼 위원들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족식에는 그 포럼 위원을 위촉하고 향후 활동의 밑그림을 그리게 될 그런 시간으로 갖게 될 예정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 텐데요. 네, 먼저 발족식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첫 순서로 저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나성훈 공동대표께서 인사말과 단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이제 신임이라고 하기는 조금 시간이 지난 공동대표 나성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대표가 되고 나서 몇몇 토론회와 포럼 행사들이 있었는데 제가 크게 기여할 바가 없기 때문에 주로 인사말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인사말을 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저의 인사말보다는 사실은 사교육 걱정 없는 소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단체 소개를 한번 드리고 이어서 오늘의 주요 주제 영유아 교육 포럼에 관한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입시 경쟁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는 세상, 또 불필요한 사교육비를 단 1만 원도 쓰지 않는 세상을 꿈꾸며 2008년 6월 12일에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뜻을 가지고 출범을 했고 사실 이제 주요 운동은 또 미션에 기반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고통을 해결하는 대중운동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저희 이제 경쟁교육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거의 16년 정도 활동을 해오고 있고요.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을 드리기 어렵네요. 저희 단체는 이제 정부 지원금 없이 3,200여 명 후원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없어서 후원 회원분들의 그 뜻을 받아서 후원금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단위에서 이제 정책 대안 연구소라는 정책 파트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특별히 영유아 파트는 영유아 정책 파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 관련 연구원이 항상 상주해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내부 동력만으로는 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계속 활동을 했었는데 이전에는 이제 영유아 사교육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또 임미령 선생님께서 좀 중심이 되어서 좀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또 여러 전문가들의 또 견해를 좀 들으면서 저희 단체가 또 너무 이상한 길로 가지 않도록 계속 견제를 해주시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해온 일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또 유아대상 영어학원 문제, 또 한글 선행, 뭐 특별활동 문제 등 주요 이제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고통 문제가 영유아 단계까지 이렇게 내려온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활동을 꾸준히 해왔고요.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정책 활동 이외에도 뭐 이제 뭐 소책자라든지 영유아 뭐 관련된 이제 콘텐츠라든지 좀 다양한 이제 대중운동 측면에서도 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이제 소개는 이제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단체의 큰 흐름에서 앞서 말씀드린 영유아 사교육 포럼이 조금 더 이제 범위를 확장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이제 일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필요를 내부적으로 좀 확인을 해서요. 오늘 좀 선생님들 좀 초대를 드렸고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 이제 임미령 선생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영유아 교육 포럼을 이끌고 계시는 임미령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영유아 교육 포럼이 새롭게 출범하는 의미와 향후 과제 등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누르면서 할 수 있을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임미령입니다. 네, 수도권 생태화 공동체 이사장인데 제가 사람들이 뭐 하는 분이세요? 그러면 옛날에는 뭘 말해야 되는지 머릿속에 헷갈려가지고 그랬는데 올해부터 한 개는 치웠습니다. 그 저를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임용고시 국립유치원 임용고시에서 한 30년 정도 강사 생활을 했고요. 올해 그러니까 작년 말로 은퇴를 했습니다. 아주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약간 좀 마음 힘들었는데 지금 요즘 이렇게 느끼는 거 이 자유로움이었구나. 막 사고가 자유로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기쁜 거는 뭐 공부를 막 새로운 막 이것저것 공부를 하게 되니까 제 뇌가 막 꼽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이건 이제 제 사적인 이야기인데 여기 이제 수도권 생태화 공동체 이사장이라고 이제 나와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본업인 생태화 공동체 이사장 일을 열심히 하려고 사무실에 또 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올해 조합원 총회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원장님들을 만나면서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너무 힘드신 거예요. 너무 힘드시고 그래서 왜 그러신가 하고 봤더니 정말 이 특별활동, 이 조기교육 문제 때문에 원장님들이 정말 견디실 수가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 심지어 정말 그 선행교육, 그다음 특별활동 이런 거 전혀 없이 아주 정말 헌신을 다해서 그 집은 온 가족이 헌신을 다해서 생태 교육을 실천해 오셨던 한 그 원장님이 저한테 울면서 또 전화를 하셨어요. 너무 자기가 기가 막혀서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장님한테 좀 하소연을 하려고 전화를 했다. 하면서 저보고 이 선행교육 규제법, 특별활동 규제하는 법을 왜 빨리 못 만드냐고 또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학부모 상담을 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뭐 이것저것 설명을 하면 너무 좋아하시는데 맨 마지막에 원장님 그런데 영어는요? 특별활동은요? 이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앞에 혼신을 기울여서 아이들의 이 발달과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 뭐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얘기한 건 요리중심 교육까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는 다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한쪽에서 이제 또 저희 의대 광풍이잖아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금 그 아이들이 커서 의사가 돼서 그걸 어디다 쓴대요? AI가 점차 확산되며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들이 전부 다 사자가 들어간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노동직이 먼저 사라진다는데 그렇지 않고요. 거의 전문직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이들을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아이들이 좀 그 고유하고 개성적인 뭔가를 스스로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것과 자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역량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길러주는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시대인데 아직도 정말 우직에 의대 강풍 이런 거 불고 있는데 정말 부끄럽습니다. 근데
강풍이라고 할 만큼 너무나도 거센 바람인 거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동안도 힘들었지만 그냥 저는 가끔 누워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정말 이 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왜 우리는 저 문제를 꺾어내지 못하고 저 흐름을 왜 저지시키지 못할까? 분명히 옳지 않은 건데 그게 아이들을 억압하고 정말 아이들이 매년 죽어나가잖아요. 응? 네. 그리고 요즘은 또 지인이 페북에 올린 거 보니까 고1 딸이 정말 공부 자기 주도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고1 올라가가지고 중간고사 보고 뭐 성적표 받고 막 좌절하고 뭐 이런데 그때가 이제 사실은 또 아이들이 가장 좌절을 힘겹게 처음으로 이제 접하기 시작하는 이 경쟁 교육에 본격적으로 아이들이 입문하는 그런 시기라 그러면서 아이들이 겪는 그 좌절과 고통, 그 두려움, 그런 거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쓴 걸 보면서 정말 미안했어요. 미안했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해서 올해는 그 고민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 교육 현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러다가 문득 이렇게 보니까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올 1년 안에 그냥 최선을 다 해보자. 사실은 작년도 되게 힘들었어요. 약간 심장마비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어쨌든 있는 힘을 다해서 체력을 길러서 올 한 해 정말 최선을 다 해보자. 최선을 다해서 좀 본격적으로 운동을 해보자. 그래서 생태화 교육운동과 이 사교육 문제 해결하는데 정말 근데 나 혼자 있는 힘을 다하면 될까? 그건 아니고요. 모두 다 같이 해야 되더라고요. 너나 구분할 거 없이 우리가 현장, 부모, 학계, 그 다음에 여러 전문가들 그리고 모두 다 같이 해야지만 이 운동은 끊어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손을 잡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손을 잡고 공동체 아이들로 좀 건강하고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행복한 그런 시간을 살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올해는 좀 꼭 만들고 싶다. 이게 이제 저희 2024년 소원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다시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으로 저희 포럼을 다시 정비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 이제 유보통합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정부에서 제대로 할까 걱정은 많았지만 워낙 이게 이제 오래된 병폐라서 그 물꼬는 이제 시작이 됐지만 사실은 이 정부를 믿을 수가 없거든요. 사교육 문제도 교육부가 해결한다고 하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또 무슨 이상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유보통합 문제와 사교육 문제를 우리가 함께 이거를 끊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유보통합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왜 이 사교육 문제가 이렇게 현장과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근본에는 총체적인 공교육의 부실이 있습니다. 공교육에 대한 우리 그 현장과 그 학부모들의 끊임없는 어떤 그 불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사실은 저는 영유아교육 단계에서 그게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 기사를 하나 봤는데 거기에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아이들을 이 사교육시장과 선행교육 특별활동으로 더 이끈다. 부모들이 놀이중심 교육을 믿지 못해서 사교육 문제가 특별활동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라고 이제 그 기사가 나온 걸 봤습니다. 그거 보면서 좀 기도 안 찼습니다. 그래서 언론도 좀 각성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이 바로 서려면 언론과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과 부모와 그다음에 이제 모든 전문가들이 힘을 하나로 합쳐서 좀 우리가 이제는 좀 아이들을 우리가 좀 잘 기르자 행복하게 그다음에 아이들을 기르는 게 사실은 또 부모로서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포럼을 재조직하게 된 이야기를 장황하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굉장히 올해 각오가 강하다. 네, 각오가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뭐 분기탱천 해가지고 올해는 반드시 뭔가 물꼬를 트겠다. 사교육을 끊어낼 수 있는 물꼬를 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저 혼자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먼저 손을 잡자. 서울에서만 해도 안 되고 전국에. 그러니까 오늘 또 이 전국에서
우리 유아교육 교수님들하고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하고 또 이렇게 아침에 이른 시간인데 많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제가 사실은 너무 먼데 오실까 이런 생각했는데 오늘 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엔 될 것 같아요. 올해 뭐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좀 더 길게 말고요. 올해 한번 해봐요. 올해 우리가 같이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로 뭉쳐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찾아서 같이 의논하면서 열심히 한번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즐겁고 좋은 그런 그 영양 교육 보육 현장을 만들고요. 부모들이 아이들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취지입니다. 그래서 포럼을 저희 구성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영유아 사교육 포럼 이거 되게 예민하구나. 네, 활동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이제 조직은 영유아 사교육 포럼이에요. 그리고 이제 1차 토론 뭐 2014년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2013년 14년에 활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때 초기 때는 열심히 했는데 쭉 가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14년 15년을 기점으로 탁 꺾어져요. 네, 뭐 어쨌든 열심히 안 한 거죠. 그래서 저걸 보면서 내가 뭐 하느라고 저랬을까, 정신이 좀 나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동안에 어쨌든 13년도, 14년도에는 어쨌든 그 저기죠, 영어 학원. 저는 이제 영유란 말을 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유아 대상 이제 영어 학원 그 문제가 당시만 해도 그것이 발생하는 게 이제 사립초에서 하는 그런 그 영어 몰입 교육이라거나 이거에 이제 영향이 되게 컸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서초 강남을 비롯한 신도시랑 이렇게 해서 실제 이제 아이들 이 사교육의 실태 이런 것에 관한 실태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토론회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15년에서 17년으로 넘어가면서 약간 흐름을 이렇게 해서 이게 잘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한 게 뭐냐면 너무나도 성행을 하니까요. 법이라는 건 원래 이제 최소화를 해야 하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 저희 나라는 이미 그런 단계는 지났다. 아이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수많은 국민을 불행하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지 않나. 물론 동의하시지 않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영유아 인권법 제정을 저희 이제 전 대표이신 홍민정 변호사님과 함께 요거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학습 선택권에 대한 침해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법 제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좀 약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알고 보면 이 영유아 그 인권법 관련된 거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게 공약이었습니다. 공약이었는데 이제 그 문정부 시절에 모든 게 다 빈 공약이 된 건 다 아시죠? 교육 공약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정되지 않았어요. 그러고 이 정부 들어서서 만호세 조기 취약이 터져 나오면서 저희가 이제 다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시 활동을 이제 재개를 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영유아사교육 포럼의 활동은 여러 가지 이제 저희 연구원들이 여러 가지 실태 조사와 데이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기자회견, 그다음 보도 자료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쨌든 저희 이제 한국 부모님들이 정말 세계 최고의 교육열이죠.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이 학원식 교육은 해외로 수출 중입니다. 제가 동유럽 갔는데 거기도 학원식 교육을 수입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쪽에서 은근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제가 20년 전에 북유럽 갔을 때 그때 스웨덴에서 한국식 학원 교육을 수입을 일부에서 해가지고 그게 무슨 자율학교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 동유럽을 가보니까 거기서도 학원식 교육이 이미 또 들어와 자리를 잡고 미국에서도 LA 중심으로 해서 학원식 교육 엄청 퍼져나가고 있고 얘기 들어보니까 유럽 쪽에서
뭐 피사 테스트, 저는 피사 테스트 같은 게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데서 자꾸 순위가 밀리니까 그 순위가 높은 대한민국은 지금 K가 되게 막 K컬처 유행이잖아요. 근데 좋은 걸 따라야 되는데 지금 학원식 교육이 은근 이렇게 국내 시장으로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K-팝의 열풍을 타면서 학원 교육까지 지금 해외로 퍼져나가고 있는 아주 심각한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부모들의 이제 고민을 들어주고, 그다음에 부모들의 좀 인식을 아이들이 사교육받지 않아도 행복하게 아이를 기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제 교육 강좌를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좀 이제 열심히 한 게 뭐냐면 요 안심해요 육아 이 소책자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영유아교육보육기관에 보급을 하고 이것은 이제 부모님들께 나눠드리는 그런 이제 활동을 해왔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포럼이 성과는 뭐 저희가 공무원도 아닌데 성과를 내세우고 싶진 않아요. 정말 공무원들이 성과 위주로 일하는 거에 정말 질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저희가 뭔가 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일을 해야 되니까 첫 번째 초등 1, 2학년 국어 교육과정 개정과 이제 관련된 그런 이제 좀 이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 1, 2학년에서 아시죠? 알림장 문제 때문에 사실 이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계속 한글 읽기 쓰기 이제 교육이 너무 아이들에게 이제 널리 퍼져나가고 그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한글 교육은 처음부터 한다고 들어가자마자 알림장 불러주는데 이걸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그 학부모들의 이제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 1, 2학년 국어교육과정 개정과 관련된 작업을 했었고요. 이번에 개정되는 초등학교, 그러니까 올해부터 적용인가요? 초등 1, 2학년 교육과정 아주 훌륭합니다. 저희 그 영유아 교육과정의 어떤 그 정신, 영양, 특히 저희 생태유아 교육 뭐 이런 거에서 사용하는 그런 말. 그다음에 알고 보면 이 놀이 중심 교육 과정, 영유아 교육의 관계 중심 교육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초등 1, 2학년이 놀이 중심, 관계 중심 교육 과정 이거 생태 교육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부터 적용이더라고요. 그게 좀 현장에 초등에서 정착을 하면 조금 열풍이 가라앉을까? 좀 이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현장을 중심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유초 연계 교육을 하면서 초등교육 과정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초등학교의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널리 인식을 퍼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교육부에서 유아 대상 과전 선행 허위 광고 관리 감독과 관련된 이제 요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사립 초등학교 불법 영어 교육 근절을 위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고 그 당시 저희 그 단체가 유보통합 때 저희가 협박받은 것보다 더 심하게 이때도 엄청난 협박에 시달렸었죠.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영유아 소책자 발간 사업을 했었고요. 자, 저희 이제 전문가 29인들이 함께 작업을 하고 그것을 이제 널리 보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10주년 기념 컨퍼런스를 이제 개최하면서 저희가 처음으로 어쨌든 이제 영아 단계의 교육에, 그러니까 이 지금 특별 활동이 영아 단계로 스며들고 있는 거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그 영아 아이들 12개월 뭐 이런 아이들에게까지도 특별 활동을 지금 너무나도 많이들 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으면 정말 어이가 없고요. 알고 보면 그게 부모들이 요구했을 때 차분차분 또 설명을 하면 하고 상담을 해드리면 되는데 그 부모들의 그런 어떤 부적절한 요구에 그대로 그것을 순응해버리는 네. 교육자로서의 우리가 전문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설득을 해서 그걸 또 수용하는 게 대세가 되면서 근데 사실은 거기에 초저출생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유보통합과 그다음에 전문성 확립과 그다음에 사교육 문제 해결이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교육과정 파행 문제는 결국 서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로 얽혀 있는 그 실타를 우리가 차분차분 같이 풀어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영화 관련 그 특별활동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 김영명 원장님 안 오셨죠? 그래서 김영명 원장님께 이제 연구를 의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영화 관련 데이터를 작년에 이제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정말 놀랐어요. 한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정말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야? 정말 어이가 없네.
응? 예. 부모님들도 그걸 보시면 아, 내가 쓸데없이 돈을 날렸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작년에 이제 유아 영어 교육 부분과 관련된 걸 포함해서 이제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정말 다른 거가 이제 모두 이 이슈에 묻혔었는데 저희가 유버통합 연대 활동에 저희 이제 전 대표님들하고 현 대표님들하고 저희 단체가 사실은 거의 여기에 이제 몰입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침마다 장비 챙겨가지고 국회 앞으로 와주신 저희 방송팀, 영상팀에게도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네, 그래서 유보통합 어쨌든 이제 정보조직법을 개정하는데 또 저희가 열심히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특별활동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의 어려움, 그 다음에 여기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또 학부모 상담. 과 학부모 대상 강의, 학부모 모임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고요. 학부모들이 또 이렇게 고민을 또 상담을 해오시며 단체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이제 하면서 답변을 드리고 그랬는데 제 생각엔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부모는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아이를 기르면서 생기는 그 불안함을 탄탄하게 뒤에서 이렇게 받쳐줄 수 있는 전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영역 교육 보육 기간에도 계속 아이들을 교육하고 뭐 돌보는 이 문제 이외에도 그 시기에 부모들의 상담이 저는 정례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부모가 안심하고 좀 그 자녀를 기르는 것에 대한 좀 어떤 확고한 신념과 이런 걸 가지고 갈 수 있는데 너무 불안한 부모들이 지금 각계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상담 전문가 우리 그 소장님들을 또 이제 두 분을 같이 이제 모시고 이번 이제 캠페인 운동을 이제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포럼이 영유아 사교육 포럼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 교육정책 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영유아 교육 포럼으로 커다랗게 이제 조직을 하나를 재구성을 해주셨고요. 네, 자 그다음에 그 영유아 교육 포럼 대표는 저희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되는데 이건 임시입니다. 쓰지 말지요. 네, 그리고 두 개로 구성을 했어요. 주제에 따라. 그래서 사교육 문제가 특별활동과 선행교육 해결하기 위한 사교육 포럼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영유아 사교육 문제는 사실은 영유아 교육은 다 영유아 교육복은 다 사교육 아니야? 뭐 선행교육 아니야? 뭐 거기 돌봄 아니야? 이런 인식들이 너무 많다는 건 저희의 전문성이 아직도 부족하고 그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영유아 교육이 발전하지 못한 가장 커다란 이유는 분리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을 하게 되면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는 추진력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재정 확보와 그다음에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아이들 중심에 그동안 이제 영유아 교육을 추구해왔던 그러한 것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현하면서 전문성을 확립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부모들은 정말로 똑똑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막 혼자서 막 하버드대 막 그 막 책 이런 거 가지고 논문 이런 거 번역해 가지고 부모들에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유튜버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뇌과학 부모들 오셔가지고 전부 얘기하는 게 뇌과학인데 잘못된 뇌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가 영유아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영유아 교육 정책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합 정책만이 아니고 사실 통합 정책이 바로 저희의 이제 정책인 거죠. 그래서 이 교육 정책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의제들이 있다면 저희가 포럼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모으고 그것을 정부에 제안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좀 답답한 것이 이제 30년 동안 뭐였었냐면 이 문제는 영유아 교육보육계에서 학자와 그다음에 현장에 다 같이 나서서 이야기를 해야 돼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계시고 옳든 그르든 이야기를 해야지만 뭐가 개선이 되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뭐 물어보면 입을 꽉 다물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발전을 안 한 면도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같이 데이터도 만들고 제안도 하면서 그래야지만 정책이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모델링이 필요하다 싶어서요. 좀 각계 분들을 모셔서 저희가 그런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그런 모델로서의 좀 기능을 당분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면 저희는 단체의 본연의 기능인 사교육의 사교육 문제 해소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 이제 영유아 사교육 포럼과 영유아 교육정책 포럼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을 하는데요. 제가 교육정책 포럼 대표인데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 전체 그 포럼의 구성과 조직과 기획이나 이런 거에 이제 제가 함께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책 포럼은 저는 다른 분들이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학부모님이 하셔도 좋고요. 교수님들이 하셔도 좋고 그래서 함께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 포럼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특히 저희가 이 포럼에서 어떤 주제를 다루고 어떤 활동을 했으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좀 고견을 듣고자 이렇게 모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임명장 드리고 위촉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저희 포럼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네, 이거는 뭐죠? 여기까지도 제가 올해 그 영유아 사교육 포럼 단체에서 설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대표님들이 해주실 줄 알았는데, 네, 어쨌든 이제 단체 사업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유아 사교육 실태조사 및 개선책에 관련된 정보를 제안하는 건 이미 이제 토론회를 한번 했는데요. 영유아 사교육 통계가 그동안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조 장관이 최초로 영유아 사교육 통계를 이제 올해부터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지금 관심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사실은 기초 통계가 탄탄해야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런저런 뭔가 제안을 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 데이터가 없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교육 통계 관련된 그 실태 조사를 하기 전에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진행하는 과정이나 결과 발표 때 저희가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유아 사교육 시민의식 개선 사업으로 여러 가지 이제 강좌라거나 캠페인이라거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교육업무 유아교육기관 인증은 약간 좀 표현이 그래요. 우리가 인증 그러면 약간 좀 몸 움츠리는 평가 인증 때문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인증이라기보다 격려하고 좀 지지해주자. 지금 이 상황에서 특별활동 안 하는 기관은 무지무지 훌륭하고 그만큼 솔리터리 고독하다. 네. 그리고 굉장히 힘들 거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단체가 시민사회가 그런 기관들을 좀 칭찬해주고 선생님들을 좀 격려해 줍시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사교육 포럼에서 하게 될지 뭐 정책 포럼에서 하게 어차피 여러분들이 양쪽에 다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포럼 할 땐 같이 하니까 근데 요거는 아마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아마 기준이라거나 그다음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체의 그 주된 사업은 요 세 가지인데요. 뭐 워낙 현 정부가 이슈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총선 때문에 사실 유보통합이나 영유아 관련 이슈가 저는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끝났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어쨌든 양당 그다음 또 다른 당도 있죠. 네, 그 당들을 새로운 국회 이제 교육위들이 꾸려지고 그럼 거기서 또 뭐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다음에 이 정부가 또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올해 좀 할 일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영유아 사교육 포럼 주요 의제로는 이런 내용을 저희가 일단 그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단체에서는 실태 조사를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동안 아까 보셨지만 13년, 14년 이래로 실제 이 사교육 영유아 대상의 이 사교육 실태를 저희가 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좀
널리 예전처럼 활발하게 토론회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실태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확고하게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의 특별활동 실태 작년에 저희가 하긴 했는데 올해는 좀 한호청이나 그 다음에 유치원 단체 교육청과 함께 요거를 좀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누리과정도 이제 또 개정이 될 때가 됐잖아요. 그죠, 교수님? 맞죠? 네. 그래서 누리과정 개정에 저희가 직접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모니터링을 하면서 누리과정이 사실은 좀 학문적인 경향으로 흐르지 않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누리라고 하는 것은 뭐 전통적인 우리 유아교육의 가치이기도 하지만 특히 현대 내각은 누리야말로 인간 진화에서 인간의 이 그 유전자가 이렇게 고도로 복잡하게 특히 이게 사회적인 이런 부분까지 발현되면서 진화하면서 발달시킨 최고의 기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이 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부분들이 또 변할 것인가 저희도 같이 지켜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시민 의식 개선 사업으로 강의를 저희가 좀 해서 이렇게 이제 부모님이나 현장에 좀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 찍었는데요. 네. 생각이 참 많았어요. 네. 자, 그다음에 어쨌든 이제 좀 대담 형태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고민은 뭐다. 사실 부모님들의 고민이 뭔지 알아야 또 그거에 관해서 뭐 저희 단체 시민사회나 아니면 현장이 또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좀 부모님들의 고민, 그 다음에 좀 더 이렇게 특별활동 사교육시키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이 잘 큰, 그래서 잘 컸다는 건 스카이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제 학벌은 무너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스카이 보내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진땀 빼시고 있는 부모님들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실 거예요. 의대 아이들 보내신 부모님들 지금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엄청 뭐 의대 증원 때문이 아니라요. 네, 아마 계속 이제 후회를 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일단 뭐 저희가 다른 단체랑도 하고 싶지만 한어총, 그다음에 저희 공동체, 그다음에 또 저희가 교육청하고 연계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연계 사업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초등 입학에 대한 초등학교 학력에 대한 고민은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영유아 부모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궁금증을 해소하는 그런 강의를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간 인증 사업 그랬는데 이제 요거는요 아까 이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기준이나 나중에 선정 과정은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영유아 교육 정책 포럼 그런데 요건 아까 충분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 협약 이행 상황 자체 점검에 관한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7차 우리 그 한국의 7차 보고서에서는 경쟁 교육으로 아동권을 보장한 지원 방안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유도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아동 친화 도시라고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동 친화적인 그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정말 영유아의 발달에 아이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얼마나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영유아 권리 단체들하고 저희 단체가 함께 의논을 하면서 아까 말한 기간 인증 사업과 연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하면서 이렇게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후진 사교육하지 않는 정말 제대로 그런 여러 가지 희생과 헌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바로 우뚝 서서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고자 하는 곳들, 기관들, 부모님들 이런 분들이 자부심 가지고 아이들 기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역할을 좀 더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네, 그다음 이제 저출생 지역과 관련해서 그곳에 이제 폐원 현황, 그다음에 실태 조사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연간 일정은요. 오늘 이제 발족식을 하고 이건 대략적으로
지금 이제 3분기까지 이렇게 모임을 대략적으로 해놓으신 거고요. 요거는 포럼은 정기 포럼, 정례 포럼과 그다음에 그때 이제 저희가 주제에 따라 이슈에 따라 토론회를 또 많이 정책 토론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회견도 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이슈가 있으면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얼마든지 의견을 제시해주거나 이슈에 관한 제안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례회의는 연간 3회이다. 그래서 꼭 참석을 이제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것으로 기나긴 저의 정말 수다 장렬이에요. 제가 강의 찍으면서도 야 진짜 나 말하면서 나 진짜 왕수다구나 막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수다가 장렬이네요. 확실히 나이 든 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마칠 거고요. 다음은 이제 오늘 발족식 일정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교육 국정감사에서 중고등 교육 영역으로 정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새삼스럽게 또 이게 영유아 교육도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결코 중고등 영역에 비해 작거나 또 이렇게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들을 많이 좀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기 함께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같이 협력하는 부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또 아울러 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신데요. 아까 이제 모두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그냥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위촉장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순서로 이제 위촉장 이제 드릴 텐데요. 우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신소영 공동대표께서 오셔서 위촉장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 참여해 주신 우리 위원께서는 본인이 호명되면 앞으로 나오셔서 위촉장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의장 먼저 수여를 한 다음에 순서대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따로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임미령 선생님 나와주시고요. 네, 위촉장 임미령 귀하를 2024년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영유아 교육 포럼의 대표로 위촉합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영유아 교육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4월 29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 신소영 나성훈. 영유아 교육 포럼을 이렇게 새로 발족한 의미로 한 우산을 썼다는 의미로 네,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똑같이 하고 두 글자가 다릅니다. 그래도 그냥 읽겠습니다. 두 번째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위촉장 김명하 귀하를 2024년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네, 죄송합니다. 예,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네, 다시 하겠습니다. 김명하 귀하를 2024년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영유아 교육 포럼의 영유아 사교육 포럼 부의장으로 위촉합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영유아 교육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4월 29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 신소영 나성훈. 예, 다음은 김대욱 경상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경상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님이십니다. 네, 요거까지는 내용이 달라서 내용 좀 다릅니다. 네, 위촉장 김대욱 귀하를 2024년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영유아 교육 포럼의 포럼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영유아 교육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4월 29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 신소영 나성훈.
예, 다음으로는 김민정 서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님이십니다. 네, 위촉장 이하 내용 같습니다. 예, 다음은 김오경 서초 자연이랑 어린이집 원장님이십니다. 네, 위촉장 예, 이하 내용 같습니다. 예, 다음은 김은주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님이십니다. 네, 위촉장 이하 내용 같습니다. 예, 다음은 박명금 동훈심리교육센터 소장님이십니다. 네, 위촉장 이하 내용 같습니다. 예. 예, 다음은 백소영 이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님이십니다. 네, 위촉장 이하 내용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재필 영유아 교사협회 회장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위촉장 이하 내용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정우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 민간분과 회장님이십니다. 아, 대신 오셨습니다. 예, 대리수상입니다. 야, 이하 내용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혜연 전국 장애 영유아 학부모회 고문님이십니다. 네, 위촉장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전주리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위촉장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정수경 서초 양재 이동 어린이집 원장님이십니다. 네, 위촉장 이하 내용 같습니다. 예, 다음은 최서연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네, 위촉장 이하 내용 같습니다. 예, 다음은 최은아 국공립 아람 어린이집 원장님이십니다. 네, 위촉장 이하 내용 같습니다. 예, 다음은 홍기묵 동훈 심리상담 교육센터 소장님이십니다. 위촉장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다음은 홍민정 법무법인 SL 변호사님이십니다. 네, 위촉장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그 밖에도 5분이 더 계신데요. 6분이시네요. 오늘 못 오신 김영명 선생님, 정지현 선생님, 김영희 선생님, 이병환 선생님, 조선경 선생님, 최현주 선생님은 저희가 따로 우편으로 위촉장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위촉장 전달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좀 이따가 점심 식사도 있으니까 조금만 힘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발족식 1부를 종료하고 이제 2부로 쉬는 시간 없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 지금요? 아, 예. 매우 중요합니다. 늘 사진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진 잠깐 찍고 아니요, 안 될 게 없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네. 이제 아까 하던 거 계속 하겠습니다. 네. 2부로 넘어갈 텐데요. 이제 2부의 시작은 저희 사교육 국정감사장의 굉장히 반가운 얼굴인데요. 저희 홍민정 변호사님, 저희 전 사교육 국정감사장 공동대표이셨던 우리 홍민정 변호사님 오셔서 영유아 인권법 추진 배경과 성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좀 모셔주시겠습니다. 아직 바로 됩니다. 다운 죄송해요. 네. 안녕하세요. 사교육 걱정 세상 전 공동대표이고요. 현재는 법무부인 SL에서 변호사로 또 근무하고 있는 홍민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위촉장 받고 하는 게 너무 어색해가지고 네, 어깨가 좀 무거워지네, 위촉장을 받으니까. 네,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네, 제가 이 발제를 준비한 취지는 저희가 2017년부터 영유아 인권법 제정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 운동도 다방면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영유아 인권 보장을 실현할 수 있을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이제 지혜를 좀 모으는 시간을 갖자 해서 이 발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꾸 다운으로. 네.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 이 추진 배경을 좀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중요 내용을, 법문 중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운동해왔던 이제 연역들 말씀드리고 마지막에는 저희 이 영유아 인권 보장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까 과제를 좀 같이 나누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저희가 2013년부터 영유아 사교육 포럼을 진행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셔가지고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희가 굉장히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주제별로 굉장히 좀 열심히 이것들을 진행했었는데 발굴된 실태에서 저희가 좀 영유아 사교육에 관해서는 좀 크게 봤을 때 한 3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과도한 비용, 또 시간, 난이도를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거. 두 번째는 이렇게 해봤자 교육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다는 거. 세 번째로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영유아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하나씩 자세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용, 시간 등 과도한 교육에서 이 시간 부분인데요. 레이저가 나오네. 네. 보시면은 저희가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의 하루 평균 교습 시간을 좀 비교해 보았습니다. 비단 유아 대상 영어 학원뿐만 아니라 반일제 이상의 놀이 학교 등 이런 학원들이 다 비슷한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평균 시간을 교습 시간을 비교해 봤더니 무려 초등학교 1, 2학년 수업 시간보다 당연히 높고요. 중학교 수업 시간보다 더 높았습니다. 중학교 수업 시수보다 0.25시가 더 많다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비용적인 부분입니다. 저희가 2017년도 지금 조금 더 올랐습니다. 2017년도에 조사했을 때 월 평균 교습비가 약 103만 원. 이렇게 따져봤을 때는 4년간 대학 연간 등록금보다 1.8배가 많고요. 가장 비싼 학원이
저희 동네 근처에 있었는데요. 월 216만 원의 교습비를 내야지 교습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4년제 대학 등록금의 3.9배 정도의 교습비가 드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과연 교육 효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있을까? 관련 연구들이 좀 연식은 되긴 했지만 있었습니다. 좀 살펴보시면요. 국어 성적을 조사했던 연구입니다. 유아 언어 사교육 여부에 따라 초1, 초3의 국어 성적을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독해력의 경우 언어 사교육 미실시 집단 평균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라는 연구가 있었고요. 학업 성취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취학 전 사설 학원을 다닌 아동이 유치원에 다닌 아동보다 1학년 학업 성취도가 더 낮았다는 것을 연구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영어 사교육 부분인데요. 유치원, 공동육아 어린이집, 유아 영어 학원 유아 대상으로 지능과 창의성 발달 정도를 검사했었는데 영어 교육 경험이 많은 영어 유아 학원의 유아들의 언어 창의성 점수가 더 떨어진다라는 것을 연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세 번째 영유아 인권 침해 부분도 자세히 좀 보시겠습니다. 이 놀권리는 그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도 명시되어 있는 권리인데 이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이 놀권리를 좀 침해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막 다른 거 눌러가지고 뒤로 돌아가야 되는데. 죄송해요. 제가 포인터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오랜만에 하려니까 이게 좋은 걸로 바뀌었네요. 되게 옛날에는 몇 번씩 눌러야지 넘어갈까 말까 했었는데 지금 살짝만 눌러도 이렇게 넘어가고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이게 좋은 것도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업을 해야 뒤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국외학자들이 권장하는 숙제 시간에는 영유한 아이에 숙제할 필요가 없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WHO는 하루 최소 60분 이상 영유아는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호주 보건부는 3에서 5세는 최소 3시간 이상의 체육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이 이러한 놀거리를 좀 침해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발달권과 건강권입니다. 네, 이것도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4시간 이상의 사교육을 받는 아이는 우울 증상을 보인 사례가 40%를 웃돌았고 특히 학업 관련 사교육 시간이 많은 경우에는 공격성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사교육 가지수나 시간에 따라서 문제 행동의 빈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 또 유아 대상 영어학원 다니는 유아와 시간제 영어학원에서 방과 후 영어 수업을 듣는 5, 7세 유아를 비교한 결과 일상적 스트레스 문제 등에서 모두 유아 대상 영어학원 유아가 더 높았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마주하고 어떻게 하면 이 영유아 인권을 보장하고 또 의식을 개선하면서 또 과도한 사교육 경쟁을 완화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저에게 과제가 이렇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저희가 이제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 이제 핵심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이 발제문에는 34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과잉 교육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36개월 미만의 영아의 경우에는 인지 중심 과목인데요. 뭐 국어, 영어, 사회, 과학, 수학 이 과목들의 교육을 아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36개월 이상의 유아의 경우에는 40분 이상의 아까 말씀드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런 인지 중심 과목의 교육을 아예 40분 이상은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적용 기간인데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이 포함되고 또 학원법의 학원, 또 교습자, 개인과의 교습자, 교구 등을 매개로 하는 교습하는 법인을 적용 기관으로 삼았습니다. 세 번째는 평생교육시설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기관들은 영유아들이 자주 이용하고 또 사교육에 처음으로 노출되는 기관들 위주로 저희가 적용 기관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과잉교육 예방인데 이
이 규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규제 전에 왜 이런 것들이 나쁘고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기준은 무엇인지 연구해서 또 학습자나 뭐 교습자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전달하는 기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잉교육 예방센터가 있어서 영유아 발달 단계에 적합한 적기 교육의 내용들 연구하고, 또 발달 단계 부적합한 교육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 어떤 방법이 그렇게 영유아에게 좋지 않은 것인지, 또 부작용은 무엇인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들을 학부모, 교육기관 등에 연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무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 규제 조항을 살펴보면은 하루에 40분 이상의 그런 인지 과목들을 교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마음 먹고 하루에 여러 기관을 돌면서 40분씩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막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유아 학부모를 먼저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이것을 침입적 처분을 내리거나 처벌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국민의 법관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를 좀 생각해 본 것입니다. 아까 이 과잉교육 예방 센터를 통해서 연수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책무 조항을 넣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놀권리 보장 조항을 신설을 하고, 또 국가, 지자체, 기관, 또 영유아 보호자에게 놀권리 보장 책무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보완하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운동 영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운동을 했는데요. 보시면 2017년이 어떤 해인지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다들 아시면서 말씀 안 해주시는 거죠? 그때 이제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좀 바뀌는 이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선거가 굉장히 좀 급박하게 진행됐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약 운동도 굉장히 좀 급박하게 이때 제안하면 이제 좀 받아들일 가능성이 되게 높겠다라는 판단하에 굉장히 좀 기민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영유아 인권법이 당선인의 공약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저희가 영유아 인권법 제정안을 저희 단체 차원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저희 굉장히 많은 학술 대회나 자리만 가면 이 영유아 인권법 제정안을 발표를 했거든요. 대한교육법 학회, 한국교육법 학회, 그리고 국가인권위에 주최하는 인권 포럼에서 저희가 이 주제들을 계속해서 발표하면서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저희가 홍보는 되게 많이 하고 또 학계나 이런 데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같이 할 만한 의원실을 좀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때 보복이 사나 이제 위원한테도 이렇게 제안을 해보고, 또 교육부도 제안을 해보고 해봤는데 이렇다 할 좀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1대 국회가 이제 전환이 되면서 강득구 의원실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되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같이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국회 토론회를 좀 갖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단일법 중심으로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이때는 재정법은 사실은 좀 절차가 더 필요해요. 공청회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이미 있는 법들에서 좀 개정을 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전략을 한번 세워보자라고 해서 관련 법들, 아까 말씀드린 학원을 규율하는 학원법, 그리고 아시겠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규율하는 영유아 보육법과 유아교육법, 그리고 평생교육시설을 규율하는 평생교육법, 이 네 가지를 좀 개정을 해서 영유아 인권의 실효적인 보장을 해보자라는 내용으로 영유아 인권 사법 국회 토론회를 열게 됩니다. 계속해서 추진을 하다가 저희가 2021년이 또 중요한 해였던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2022년 5월로 이제 끝나기 때문에 이때 회기에서 꼭 이렇게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법제실에서는 40분 규제를 하는 내용이 좀 부담스럽다, 이게 규제가 너무 명확하게 세분화되어서 들어가고 있는 게 좀 어떨지 모르겠다, 약간 좀 반색을 하는 의견들을 좀 보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할지 조율하다가 또 좀 인권 보장이나 좀 실효적인 이제 부모들 지원할 수 있는 조항들을 좀 넣어서, 하지만 40분 규제를 좀 살려서 이렇게 넣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의견이 오가다가 결국에는 사실은 좀 발의하지 못하고 이제 대통령 임기가 좀 바뀌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사실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게, 그때 당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 대통령의 공약 중에 시민들이 찬성하는 공약이 무엇이냐, 교육 공약 중에 저희가 그런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단기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3,551명의 시민들이 응답을 해주셨고요. 여기에서 단연 영유아 조기 사교육을 제한하는 아동인권법 제정안이 여러 많은 교육 공약 중에서 시민 선호도 1위로 선정이 되게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압도적인 사실 찬성률이죠. 적극 찬성이 무려 68.8%, 찬성이 21.6%로 90.4%가 찬성을 하는 그런 중요한 아젠다였습니다. 사실 지금 더 심하면 심했지 영유아 사교육이나 경쟁이 더욱더 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국민들의 염원들은 여전할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유아 또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이것이 여기서 멈춰지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제를 저희가 잘 설정을 하면서 지혜를 좀 모아가야 될 텐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곧 이제 여소야대 국회 22대 국회가 이제 시작을 됩니다. 5월 말에 이제 시작이 되고 6월 초에는 위원회들이 다 이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가지 정도 전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아까 법제실에서 얘기한 40분 인지 학습 규제를 저희는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보시는지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좀 이렇게 상쇄시키기 위해서 보다 이제 학부모들 그리고 기관들이 좀 이렇게 선호할 만한 그런 적극적이고 좀 긍정적인 이 지원 정책들이 뭐가 있을까 이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정부가 다행히도 이제 사교육 규제 측면에서는 저희랑 같은 맥락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이 과도하게 계속 성행하고 있는 것들을 좀 잡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좀 발맞춰갈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지 어떻게 하면 어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유보 통합도 사실은 좋은 이 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부를 잘 설득하는 것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22대 국회가 이제 처음 이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시작이 되는데 이때 국회에 어떻게 이슈 파이팅을 할 수 있을지 이것들이 중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CRC, UN CRC 심의가 있는 회의이기 때문에 이런 것, 이 메커니즘을 잘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마쳤고요. 저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혹시 영상이 준비가 됐을까요? 제가 이 교육격차 다큐멘터리 일부를 좀 가져왔습니다. 아까 5, 6개월에도 학습지를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비단 우리 집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비단 이 집만의 이야기 아닙니다. 초등의대반 너무 제가 최근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유아 의대반, 뭐 만 5세 의대반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사람들 그리고 의지들, 열의들, 뜻, 목소리들이 모아져야 되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저희와 함께 그 목소리들을 모아가실 굉장히 중요한 저희 파트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여기까지 준비한 거 마쳤고요. 앞으로 또 제가 드린 과제도 좋고 아닌 과제도 좋고 이런 실태 속에서 영유아 인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많은 고견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잠시 이제 좀 쉬는 시간을 잠깐 갖고 또 이후에 이제 아까 던졌던 여러 가지 제시한 여러 가지 뭐 의제라든가 또 앞으로 향후 이제 포럼 운영할 것들 또 진행할 얘기들을 계속 이어갈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제 영유아 포럼 1차 정리회의가 오늘 또 이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자리 배치로는 원활한 소통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 10분인가요? 5분 정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뒤에 보면은 토스트랑 뭐 스콘 이런 게 있습니다. 좀 드시면서 좀 더 대화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자리 배치를 좀 옮길 수 있도록 좀 죄송하지만 모두 일어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분 뒤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